자,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벡터들이 존재하는 하나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벡터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오브젝트들이냐면 서로 더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스칼라 값으로 곱해줄 수 있고요. 결국 스칼라 값으로 곱한다는 얘기는 이 오브젝트를 스케일링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같은 형태의 오브젝트로 계속 남아있는 이러한 객체들을 우리가 벡터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벡터들이 사는 공간은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그룹이라고 하는 컨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은 엘레멘트와 어떤 오퍼레이션으로 정의되는 하나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 오퍼레이션은 이 그룹 안에 존재하는 엘레멘트들에 적용이 돼서 이 전체적인 셋, 그러니까 이 엘레멘트들의 집합 자체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그러한 집합을 우리가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조금 더 포멀하게 정의를 해보죠. 어떤 셋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셋과 함께 어떤 오퍼레이션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을 살펴보면 이 셋 안에 있는 엘레멘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는 거고, 그 결과가 다시 그 셋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셋과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오퍼레이션을 묶어서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아래에 이 네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셋 안에 있는 임의의 엘레멘트 두 개를 꺼내서 이 두 개를 여기서 정의되어 있는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면 그 결과가 다시 그 셋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셋 안에 있는 임의의 XYG 세 개의 엘레멘트를 가지고 XY 연산을 수행하고 G를 수행한 경우, 그리고 YG를 먼저 수행하고 X를 수행한 경우가 두 개의 결과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로는 뉴트럴 엘레멘트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셋 안에 어떠한 엘레멘트, E라고 우리가 표기한 이러한 엘레멘트가 존재해야 되는데, 어떤 애냐면 이 셋 안에 있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이 E와 X를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고요. 그랬을 때 X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순서로 오퍼레이션을 수행해도 마찬가지로 X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인버스 엘레멘트가 존재해야 합니다. 인버스 엘레멘트는 보시면 이 셋 안에 있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이러한 Y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Y는 어떤 애냐면 X랑 Y를 오퍼레이션 했을 때 뉴트럴 엘레멘트가 나와야 되고, 반대 순서를 바꿔서 수행을 해도 마찬가지로 뉴트럴 엘레멘트가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Y를 우리가 X의 인버스 엘레멘트라고 부르고 X의 인버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뒤에 있는 예제들을 살펴보면 이 그룹이란 게 어떤 개념인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XY가 존재하는데 XY 오퍼레이션과 YX 오퍼레이션이 서로 같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러한 셋을 특별히 아빌리안 그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이 네 개의 성질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그룹을 특별히 아빌리안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그룹의 예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제인데요. 여기서 G라고 하는
이 인티저들의 집합과 그리고 에디션, 서로 더하는 오퍼레이션은 우리가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티저의 집합이니까 g는 우리가 점점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런 애들의 집합이겠죠. 그럼 일단 그 그룹의 첫 번째 성질을 살펴보죠. 일단 더하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임의의 인티저를 두 개 뽑아서 서로 더하면 역시나 인티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인티저 집합은 이 더하기, 에디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을 만족하고요. 두 번째 성질, 결합 법칙이 만족하는가? 그러니까 인티저에서 임의의 인티저 3개를 뽑아서 앞에 거 2개 더하고 그 다음 거 더하나, 아니면은 두세 번째 거 더하고 앞에 거 더하나, 결과는 당연히 같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성질도 만족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뉴트럴 엘레멘트가 인티저 집합 안에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임의의 인티저 x를 뽑아서 여기에 2를 더했을 때 x가 되는 이러한 2는 0이겠죠. 그렇죠? 이 0도 여기 인티저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성질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엘레멘트가 역시나 이 인티저 집합 안에 존재하는지 살펴보죠. 어떤 임의의 x 인티저를 뽑아서요. 더하기 마이너스 x를 해주면 이게 바로 뉴트럴 엘레멘트 0이 되겠죠. 이 마이너스 x는 x가 인티저면 항상 인티저 셋에 존재하니까 네 번째 성질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죠. 여기서의 n0는 자연수 집합에 0이라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셋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셋과 이 플러스 에디션, 이것은 그룹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룹이 아닌지를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질은 모두 만족을 하지만 네 번째 성질, 그러니까 인버스 엘레멘트가 여기에 존재하는가 이걸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의미로 5라고 하는 자연수를 뽑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5를 해줘야 얘가 뉴트럴 엘레멘트 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 이 집합 n0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네 번째 성질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그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네 번째 이런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것, 그리고 리얼 넘버에 대한 멀티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앞에 있는 그룹의 정의를, 그 그룹의 성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스스로 그룹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거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 리얼 밸류드 스퀘어 매트릭스의 어떤 집합이 있을 때 이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것이 그룹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질을 만족하는지 보죠. 첫 번째 성질이 이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는가 였는데 이 임의의 n by n 매트릭스와 B라고 하는 또 다른 임의의 n by n 매트릭스를 곱하면 결과는 n by n 리얼 밸류드 매트릭스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만족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질을 살펴보면 A, B, C나 A, B, C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역시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뉴트럴 엘레멘트가 이 집합 안에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죠. 임의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이 매트릭스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이게 자기 자신이 되도록 하는 이 무언가,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n by n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도 역시 리얼 밸류드 n by n 매트릭스에 속하니까 이 뉴트럴 엘레멘트도 이 셋 안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성질도 만족을 하고요. 네 번째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질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엘레멘트가 존재하는지 그 여부인데요.
A라는 어떤 임의의 엘리멘트가 있고 여기에 무언가를 곱해서 i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 무언가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의 인버스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 A의 인버스 매트릭스는 존재한다면 당연히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겠지만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 인버스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 성질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n by n 리얼 밸류드 매트릭스와 이 멀티플리케이션 오퍼레이션은 그룹이 아니죠. 하지만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셋을 레귤러한 매트릭스, 그러니까 인버터블한 매트릭스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집합을 고려한다면 이 집합은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냐면 앞에서 이 경우에 이 네 번째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셋 자체가 이 집합 자체가 인버터블한 매트릭스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항상 이러한 엘레멘트가 n by n 매트릭스 안에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성질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그룹을 제너럴 리니어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서로 A, B는 B, A가 아니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은 아빌리안 그룹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룹에 대해서 알아볼 때 어떤 집합이 있고 그리고 이 집합에서 정의되는 어떤 이너 오퍼레이션이 주어져 있을 때 앞서 살펴본 그런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이게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너 오퍼레이션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셋 안에 있는 엘레멘트들, 이 셋 안에서 그 오퍼레이션이 정의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너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너 오퍼레이션의 반대 개념, 그러니까 아우터 오퍼레이션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터 오퍼레이션은 대표적으로 G라고 하는 셋에 있는 엘레멘트와 다른 셋, 예를 들면 리얼 밸류로 이루어진 셋, 이런 서로 다른 셋 간의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아우터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장 간단한 예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G라고 하는 엘레멘트에다가 어떤 리얼 밸류 스칼라를 곱해주는 이런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를 해보죠. 자, 리얼 밸류드 벡터 스페이스 V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그룹을 정의했던 것처럼 어떠한 집합, 셋과 오퍼레이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이점은 여기서 이너 오퍼레이션 더하기 그리고 아우터 오퍼레이션, 이건 멀티플리케이션 바이 스칼라, 이렇게 두 개의 오퍼레이션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플러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너 오퍼레이션의 한 종류이고, 점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아우터 오퍼레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셋 안에 있는 엘레멘트와 다른 셋에 있는 리얼 밸류 간의 오퍼레이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셋 V가 있는데 얘가 이너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어빌리안 그룹이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앞서 봤던 그룹의 그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고 여기에 더하기 교환 법칙까지 성립하는 경우, 그럴 때 우리가 아빌리안 그룹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아래와 같은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스칼라 람다가 있고요. 그리고 이 셋 안에 x, y라고 하는 두 개의 엘레멘트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 여기서의 점이 아우터 오퍼레이션, 그리고 플러스가 이너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임의의 스칼라 람다 사이가 있고 어떤 엘레멘트 x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 그렇죠? 이게 성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우터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람다와 푸 사이에 대해서 람다 푸 사이 x가 람다 푸 사이 x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우터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뉴트럴 엘레멘트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 셋 안에 있는 임의의 엘리먼트 x에 대해서 1 곱하기 x가 x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이러한 이너 오퍼레이션, 아우터 오퍼레이션, 그리고 set v, 이것을 우리가 리얼 밸류드 벡터 스페이스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수도 있는데 예제를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얼 밸류드 n 차원 공간 Rn을 한번 살펴보죠. 이 Rn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벡터 스페이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디션이고요. 이게 이제 이너 오퍼레이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너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면 임의의 n 디멘전 벡터 x1부터 xn 그리고 y1부터 yn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결국 다시 Rn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에디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디션에 대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 x 더하기 y 더하기 g를 하나, 사실 같은 결과를 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족해줘야 되는 게 이제 뉴트럴 엘리멘트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죠. 임의의 벡터 n 디멘전 벡터 x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제로 벡터를 더하면 다시 x가 되죠. 이 제로 벡터도 Rn에 속해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뉴트럴 엘리멘트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인버스 엘리멘트는 단순히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x도 역시 Rn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그룹에서의 네 번째 성질, 인버스 엘리멘트가 그 셋 안에 존재하는가, 이것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살펴보면요. 임의의 벡터 x 더하기 y는 y 더하기 x와 같죠. 그렇죠? 이거 자묘한 건데, 자, 이것까지 성립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러한 Rn이라고 하는 셋은 이러한 형태의 에디션에 대해서 아빌리안 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우터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우터 오퍼레이션이 멀티플리케이션 바이 스칼라인데요. 이 셋의 엘리멘트에다가 어떤 스칼라 값을 곱하는 겁니다. 이 오퍼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요. 이 벡터의 모든 엘리멘트에다가 같은 스칼라를 곱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아우터 오퍼레이션이, 그러니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분배 법칙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합 법칙도 만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아우터 오퍼레이션에 대한 뉴트럴 엘리멘트도 존재하죠. 그렇죠?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를 모두 만족합니다. 이 Rn이라고 하는 셋과 이러한 에디션, 이너 오퍼레이션, 그리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아우터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 Rn은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n by n 행렬, 리얼 밸류드 매트릭스들의 집합을 한번 살펴보죠. 이러한 셋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두 엘리멘트의 이너 오퍼레이션, 에디션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멀티플리케이션 바이 스칼라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셋도 역시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가 컴플렉스 넘버들로 이루어져 있는 셋인 경우에 이때도 우리가 그 컴플렉스 넘버를 더하는 그 에디션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의를 가져온다면 이 컴플렉스 넘버의 공간도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 역시 쉽게 보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벡터 서브스페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뭔지는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셋이 있고, 그 다음에 에디션이라는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이러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앞서 봤던 그런 성질들이 만족이 되면 우리가 얘를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어떤 U라고 하는
서브셋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U라고 하는 서브셋은 이 V의 그 하위집합이 되고요. 그리고 U는 공집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엘리멘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서브셋인데, 그때 이러한 서브셋 U와 에디션,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묶여져 있는 이러한 U는 우리가 벡터 서브스페이스 오브 V라고 부릅니다. 어떨 때? 만약에 이 이너 오퍼레이션과 아우터 오퍼레이션이, 이너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U라고 하는 서브셋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이너 오퍼레이션이고, 이 아우터 오퍼레이션은 리얼 밸류와 이 U라고 하는 서브셋 간의 오퍼레이션인 경우, 그럴 때 우리는 U를 V에 대한 벡터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어떤 서브셋 U가 있고요. 그리고 에디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얘가 V의 서브스페이스인지를 보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공집합이 돼서는 안 되는데, 0이라고 하는 벡터,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벡터는 뭐죠? 요 이너 오퍼레이션에 대한 뉴트럴 엘리멘트죠. 이 뉴트럴 엘리멘트가 당연히 U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U가 닫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아우터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하고 이너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우터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는 이 리얼 밸류 람다와 그다음에 U에 존재하는 어떤 엘리멘트 두 개를 가지고 아우터 오퍼레이션, 다시 얘기하면 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했을 때 그 결과 역시 U에 속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너 오퍼레이션에서 닫혀 있으니까, 이너 오퍼레이션은 여기서는 에디션이었죠. 그래서 U에 존재하는 두 개의 임의의 엘리멘트, 원소들에 대해서 이 이너 오퍼레이션을 수행한 결과가 역시나 이 U라고 하는 서브셋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오퍼레이션에서 닫혀 있으면서 이 제로 벡터, 뉴트럴 엘리멘트를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U는 V에 대한 서브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예제를 하나 살펴보죠. 그래서 모든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가장 트리비얼한 서브스페이스는 바로 자기 자신, 그리고 0벡터가 포함되어 있는 이 서브셋입니다. 이 두 개는 앞세 서브스페이스의 그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V에 대한 벡터 서브스페이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죠. 이 그림은 R2에서의, 그러니까 2디멘전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서브셋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요 네 번째, 요 이그젬플만 R2의 벡터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봤던 닫혀 있어야 된다는 거에 위배가 되죠. 예를 들어서 아우터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A라는 셋에서 임의의 어떤 엘리멘트를 우리가 뽑았다고 해보죠. 여기에다가 리얼 밸류를 예를 들면 10을 곱했다. 그러면은 이 값이 이렇게 커지겠죠? 그 결과가 A라는 셋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A는 이 아우터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스페이스가 될 수가 없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되냐? 여기 0이라고 하는 엘리멘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0이라고 하는 뉴트럴 엘리멘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이 이너 오퍼레이션, 그 에디션에 대한 우리가 뉴트럴 엘리멘트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체로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 보면, C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닫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만족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면, 방금 아우터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러한 엘리멘트가 존재한다. 여기에 상수를 곱해도 혹은 음수로 이렇게 곱해도 여전히 C라고 하는 셋 안에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터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닫혀 있죠. 하지만 에디션, 이너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벡터가 있고 여기에 이러한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의 합은 이러한 벡터가 될 텐데요. 이 합이 C라고 하는 서브셋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너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 나와 있는 이런 서브셋 중에서 결국에는 R2에 대한 그 벡터 서브스페이스인 경우는 바로 요 D 네 번째 경우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죠. AX는 0이라고 하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 있는데 이때 그 x가 n디멘전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unknown 베리어블은 총 n개가 있는 거죠. 자,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 솔루션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셋, 그러한 공간은 Rn에 대한 서브스페이스인 것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서브스페이스라고 하면 0을 포함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솔루션 셋 안에 0이라고 하는 벡터가 포함되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0, x 대신에 0 벡터가 들어가면 이 시스템의 솔루션이 되니까 0 벡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너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A에다가 이 솔루션 셋에서 어떤 임의의 알파라고 하는 벡터를 뽑고 그 다음에 베타라고 하는 벡터를 뽑아보죠. 이건 역시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알파가 0이고 베타가 0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도 역시 솔루션 셋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에디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A 알파가 0일 때 A 예를 들면 어떤 컨스턴트 람다 곱하기 알파도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얘기는 이 솔루션 셋의 집합이 아우터 오퍼레이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 셋은 Rn의 서브스페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인호모지니어스 시스템 AX는 B, 이러한 인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 셋은 서브스페이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0 벡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X는 B에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죠. 그 얘기는 이 인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 솔루션 셋에 0 벡터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질은 임의의 여러 개의 서브스페이스들의 인터섹션 역시 서브스페이스라는 거고, 이것도 앞서 살펴봤던 서브스페이스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